그 다음 예로 좀 전에 봤던 얘는 이제 선형인데 리니어인데 변수가 n이었는데 n의 1차항이었잖아요. 근데 비선형 미분 방정식의 이제 얘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미분 방정식 한번 보죠. 미분이 루트 1 빼기 이제 y 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세퍼러블 하네요. 이제 dx가 되고요. 이제 각각을 이제 적분하면 된다라고 했죠. 각각을 적분하면 루트 1 빼기 y 제곱분의 1 쟤는 사인의 역함수 arcsine이고 그래서 얘는 이제 x 더하기 적분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적인 방법으로 이제 답을 구하면 y는 sin x 더하기 알파 이제 이게 답이 되겠어요. 알파는 누가 결정한다? 초기 조건으로. 뭐 예를 들어서 x가 0일 때 y가 0이었다. 그러면 알파는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뭐 간단한 것 같은데 여기 사실은 이제 더 복잡한 스토리들이 이제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해석적인 솔루션을 구할 때는 되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근데 사실 이거 답을 구할 때 금방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답을 보면 y가 1이 허용이 되죠. x 사인 함수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가는 거니까 y가 1도 허용이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좀 전에 이걸 양변을 적분을 했는데 여기 y가 1이 되면 분모가 발산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찜찜한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렇죠? 이 비선형성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 안에 혹시 뭐 좀 우리가 이 해석적인 방법을 적용할 때 간과했던 그런 점이 혹시 없을까? 그래서 한번 얘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여기 있는 솔루션들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x축, y축을 그려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울기를 따라서 접선을 쭉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할 거냐면은 소위 이제 슬롭 아까는 이제 한 점에서 기울기 구해서 옆점으로 가고 한 점에서 구하고 옆점으로 가고 그랬는데 미리 모든 점에서 기울기를 다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이제 그렇게 기울기를 다 모아놓은 것을 슬롭 필드 혹은 이제 디렉션 필드라고 불러요. 디렉션 필드라고 부르고, 자 그러면은 한번 각 점에서 미리 화살표 먼저 그려놓고 출발하자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 슬롭이 x에는 의존하지 않고 y에만 의존하네. 그래서 x 한 점에, 그러니까 x가 0에서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x 여기서 이 점에서는 y가 0이니까 슬롭이 1이네요. 슬롭이 1이야. 기울기가 1. 그 다음에 이제 y가 1이었으면 슬롭이 0이네요. 슬롭이 0. 그 다음 y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거기서도 슬롭이 0. 그렇죠? 그러면 중간 단계에서는 슬롭이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이걸 이제 계속 옆에다 모든 점에 다 채워넣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리면 오히려 더 혼란이 있을 것 같고, 교과서 이제 그림 2.2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접선을 이제 쭉 이어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출발했어. 여기서 출발하면 어떻게? 제일 처음에 45도 방향으로 올라가야죠. 조금 올라가면 y 값이 증가했네요. y 값이 증가했으면 슬롭이 줄어들고 있죠. 그럼 내가 그냥 이렇게 좀 쭉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갔어. 근데 이제 y가 1에 도착했어. y가 1. y 1에 도착하면 어떻게 돼? 이제 슬롭이 0이네요. 슬롭이 0이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죠. 영원히 이렇게 가야 되지. 여기 0에 딱 도착했다. 그러면 그냥 계속 붙어야 돼.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내가
기하학적으로 이 답을 컨스트럭트 하면 이제 이런 답을 얻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답과 이 답은 서로 어때요?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하학적인 방법이 보여주는 것은 이 일반적으로 이제 비선형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는 솔루션이 유니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다시피 해석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답인데 이건 답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그런데 이 답 해석적인 답 말고 다른 답도 존재한다는 거야. 더군다나 내가 초기 조건을 x는 0이었는데 y는 3이었다. 여기가 초기 조건. 그러면 여기 답이 존재하지가 않네. 그렇죠? 비선형 미분방 이 얘가 보여주는 것은 비선형 미분방정식의 해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답이 여러 개 있어요. 여기 초기 조건이 0, 그러니까 여기를 초기 조건으로 하는 답이 y는 sin x도 답이지만 지금 빨간색으로 한 것도 답이잖아요. 그렇죠? 유일성이 보장되지 않고 그 다음에 존재성도 답이 항상 존재한다. 그것도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x가 0일 때 y가 3이다. 그럼 여기서 출발하는 답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선형 방정식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답을 계산할 때 이 해석적인 방법으로 답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제 그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교과서 연습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위로 뭐 몇 개를 한번 풀어보겠어요. 자, 우선 x, y 프라임은 y다. 그런데 x가 2일 때 y 값은 3이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디퍼런셜 꼴로 우선 바꿔주면 얘는 이제 x dy는 y dx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이제 디퍼런셜 세퍼러블이네요. 양변을 x, y로 나누면 얘는 y분의 dy는 x분의 dx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제 양변을 이제 부정적분하면 로그 y는 로그 x 더하기 상수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y는 그냥 뭐 a 곱하기 x 이게 답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x에다 2 대입하고 y에다 3 대입하면 이제 a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얘는 2분의 3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한 형태의 그런 방정식이고요. 4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4번 문제는 미리 디퍼런셜 형태로 이제 쓰여 있고요. 자, 얘도 보면 전체를 양변을 누구로 나누냐면은 x 1 더하기 y 제곱으로 한번 나눠 봅시다. 나눠보면 그러면 여기는 x분의 dx 더하기 1 더하기 y 제곱분의 y dy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하면은 여기는 이제 로그 x. 자, 제가 x분의 적분을 절대값 x가 된다고 했죠. 자, 그걸 염두에 두고 그냥 노테이션의 편의를 위해서 잠시 빼놨는데, 그 다음에 저기도 보면은 얘는 이제 2분의 1 로그 1 더하기 y 제곱. 자, 여긴 절대값이 필요 없겠네요. 원래 양수니까. 자, 이것이 상수.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것의 답은, 자, 얘의 답은 절대값 칩시다. 양변에다 2를 곱하면 이제 여기는 x 제곱에 1 더하기 y 제곱이 상수. 자, 요게 되겠네요. 그렇죠? 저 상수는 x과 y 값을 뭐 아무거나 대입해서 결정하면 되겠네요. 이제 문제 보면은 x가 5일 때 y가 0이래요. 그러면은
저 a는 25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차근차근 이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이제 26번을 봅시다. 26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접하셨던 그런 문제였을 거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 수리물리에서 배운 그 언어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풀어보라는 미분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런 미분 방정식을 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누구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냐면 속도 vt를 이제 구하는 미분 방정식인데 얘는 자, 이런 미분 방정식은 언제 나타나냐면 질량이 m인 물체가 있고요. 질량이 m인 물체가 균일한 중력장 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얼마만큼 힘을 받죠? 얼마만큼 힘을 받냐면은 mg만큼의 아래 방향의 힘을 받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V가라는 게 있는데 V를 아래 방향의 속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물체가 이제 운동을 하고 있을 텐데 아래 방향으로 중력장의 평행한 방향의 속도를 이제 V라고 하면 그러면 이 물체는 만약에 이제 이 매질 하에서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면 마찰력을 받겠죠. 마찰력은 항상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 속도에 비례할 가장 이제 간편한 대표적인 마찰력이 마이너스 가마 속도에 비례해서 반대 방향의 이제 힘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력이고 이것이 이제 마찰력이에요. 자, 이 입자 이제 운동 방정식은 MA는 M 곱하기 A라고 하는 것이 속도의 시간에 대한 미분, 가속도죠. MA는 누가 결정하는가? 이 물체에 가해지는 모든 힘. 그럼 이제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마 V, 마찰력. 이제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자유낙하 운동이 어떻게 이제 마찰력의 효과로 변형이 되는가?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우선은 초기 조건을 그냥 시간이 0일 때 속도는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될 것인가? 우선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해석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시면 얘는 디퍼런셜 꼴로 쓰면 얘는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은 dv는 g 빼기 n분의 감마 v dt 이렇게 되죠. 얘는 이제 g 빼기 n분의 감마 v dv는 그러면은 얘는 d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감마분의 m의 로그 절대값의 g 빼기 n분의 감마 v는 그럼 얘는 t 더하기 적분상수 c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초기 속도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 로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양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그냥 빼버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적분상수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시간이 0을 대입하면 이제 우변은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좌변은 마이너스 감마 m분의 로그 g가 되겠죠. 그러면 c가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g 빼기 n분의 감마 vt는 exponential 마이너스 n분의 감마 t 더하기 c다. 그리고 c는 이제 좀 전에 구했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적분 상수를 구할 때는 이제 적분 상수를 제가 C라고 했는데 가장 초기 조건을 다루기 쉬운 적분 상수를 찾아서 그냥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C를 대입해서 또 열심히 이제 정리를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무슨 말씀인지.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VT잖아요. VT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마분의 m g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m 감마 t 더하기 c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사실 이제 여기다가 초기 조건 대입해도 돼요. 여기다 t에다 0을 대입하면은 v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얘는 뭐가 될지를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얘는 감마분의 mg 1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m분의 감마 t가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뭐 스텝을 좀 더 밟으면 얘는 지수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어떤 상수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감마 m분의 감마 t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분 상수를 내가 c를 구하지 말고 대문자 a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t를 0 대입했을 때 0이 되려면 저 대문자 a가 g가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물리학에서도 이제 배우셨을 거고 역학 시간에도 간단한 example로 이제 보셨을 거고 이건 이제 해석적인 방법으로 풀었는데 이걸 한번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공부했던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구했고요.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물리 문제를, 물리 현상을 다루어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물리 법칙을 적용하고 그걸 분석을 해서 이런 해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런 어떤 함수를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어떤 물리 현상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를 얻었으면 항상 이 해가 어떤 물리 현상을 기술하고 있는지를 한번 그 의미를 되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수학 미분 적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 현상을 이해하고 싶다는 어떤 물리 현상? 자, 이런 현상. 요런 상황에서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걸 하는 그 물리 현상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 솔루션을 음미를 해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해볼 수 있는 게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프. 내가 저 해를 얻었는데 시간의 함수로 내가 vt 쟤는 어떤 함수가 될까? 알려준 거는 뭐냐면 시간이 0초일 때 속도가 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 해에 시간에 0 대입하면 당연히 0이 되겠죠.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 지수함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이제 수렴하는 함수죠. 그래서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니까 결국 저 속도는 증가하다가 어디론가 수렴해요. 자, 어디로 수렴하죠? t가 무한대 가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0이 되니까 얘는 결국 감마분의 mg가 되네요. 그러면 이 솔루션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물체를 출발시키면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는데 속도가 어떻게 아래로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네요. 점점 증가하는데 이게 무한정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속도가 나중에는 등속도 운동을 하네요. 등속도 운동. 그렇죠? 그때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물체가 도달하는 그 이제 이 속도 있잖아요. 이 속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터미널 velocity라고 불러요. 종단 속도. 근데 이건 내가 이제 이러한 초기 조건 처음에 정지했을 때 초기 조건을 이제 풀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마찰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초기 시간은 어떻게 다른 초기에서의 속도가 다른 곳에서 출발했으면 어떻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데서 출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출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우선 시간이 굉장히 요 영역에서는 어떻게 될까? 솔루션이 요 영역. 시간이 이제 출발하고 바로 나서 출발하자마자 요 영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솔루션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VT의 해석적인 솔루션을 얻었는데, 자, 내가 이제 어떤 영역을 생각하는 거냐면은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요 값이 충분히 1보다 작을 때, 그 정도 시간이 짧을 때 출발하자마자 그때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될 것인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극한에서는 내 지수함수의 테일러 전개를 생각할 수 있는데 exponential 마이너스 x인데 x가 굉장히 작을 때는 내가 얘를 1 빼기 x 뭐 이제 이렇게 테일러 전개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테일러 전개를 해보는 거 지수함수 위가 작으니까 그럼 1 제일 앞에 있는 1이 있고 마이너스 이제 지수함수를 테일러 전개하면 1 더하기 n분의 감마 t가 되겠죠. 뒤에 있는 항을 다 무시했으니까 이제 근사식이 됐고요. 자, 근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럼 1 없어지고 감마 날라가고 m 날라가고 gt가 되네요. 초기 시간에는 얘는 그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게 우리의 수학적인 솔루션에서 얻은 거예요. 얻은 거. 이것이 gt. 자, 근데 속도가 gt가 된다는 게 뭐죠? gt가 된다는 건 얘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죠. 등가속도 운동은 언제 일어나? 감마가 마찰계수가 0일 때. 그렇죠? 그러면 초기에 처음에 속도가 처음에 정지했을 때는 왜 이 물체가 마치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초기에는 자,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총 힘은 중력이 있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감마 V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마찰력이 굉장히 중력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마찰력의 크기 절대값이 중력보다 굉장히 작을 때에는 그럼 마찰력이 있으나 마나한 거고 이때는 마찰력의 효과가 이제 무시돼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고 그럼 마찰력 무시하면은 속도는 VT가 되죠. 자, 그게 바로 요 해에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요 아주 짧은 시간에 속도가 아직 가속이 되기 이전에는 그 해가 중력에 의한 등가속도 운동의 그 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학적인 해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이제 이해사 요때는 마찰력이 무시가 돼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럼 여기는 왜 속도가 일정하게 될까요? 이 영역에서는. 이 영역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영역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뭐냐면 이 영역이란 건 뭐냐면 어떤 일이냐면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총 힘이 거의 0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력하고 마찰력인데 그러면 이게 점점 아래로 떨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중력과 마찰력의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물체는 더 이상 중력과 마찰력이 이제 밸런스를 이루어서 토탈 포스가 이제 0처럼 돼서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겠고, 그러면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도 한번 알아볼게요. 기하학적인 의미라는 건 뭐였냐면은 이걸 따지는 거죠. 여기다 시간이고 여기가 이제 V인데 여기다가 뭘 그리라? 슬로프 필드 혹은 이제 디렉션 필드 이제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미분방 정식이 dV는 어떻게 됐냐면은 G 빼기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n분의 감마 V였잖아요. 그럼 각 TV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 도함수가 이제 시간에는 의존하지 않으니까 시간 0초일 때만 화살표를 그려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점에서는 v가 0이니까 도함수 값이 g네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g인 화살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속도가 조금 올라갔으니까 속도가 줄어들었네요. 가속도가 줄어들었네요. 그 기울기를 좀 줄여서 그리고, 여기서는 더 줄여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인가에 가면은 가속도가 0이니까 이제 기울기가 0인 것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자, 이런 걸 다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슬로우 필드라고, 여기서는 아래로 내려가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더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모든 t에서 다 이제 그 똑같은 그림을 그려야 돼. 여기 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특별한 요 지점이 언제냐? 감마분의 mg.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솔루션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0에서 속도가 0에서 출발해서 솔루션은 항상 요 슬로우 필드에 접선이 되는 방향을 쫓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속도가 빨리 증가했다가, 근데 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슬로우 필드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점점 아래로 휘어져야 되겠네요. 휘어져서 언제까지? 얘가 슬로우 필드가 오른쪽을 향할 때까지. 여기 도달하면 더 이상 이제 속도를 바꿀 방법이 없네요. 그냥 여기 그대로 쫓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저기서 얻은 그 수학적인 해랑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럼 여기서 출발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슬로우 필드가 아래를 향하고 있네요. 아래를 향하고 있으니까 쭉 따라가다 보면 또 얘도 언젠가 여기로 수렴할 거고, 뭐 이런 데서 출발했으면 여기로 수렴할 거고, 더 여기서 출발했으면 이제 이렇게 수렴할 거고, 이제 이런 솔루션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잘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0초일 때 속도가 요 종단 속도의 2배였다. 그럴 때 요 이제 수학적인 함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잘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미분 방정식 그 자체는 이제 간단하지만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소개해드려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꼴의 수학적인 함수로 나타나는 그런 물리 현상도 이제 수학식의 그 너머 뒤편에 있는 물리 현상을 이제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그래서 지금 이제 수리물리라서 대부분 이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수리물리를 배우는 이유는 전공 과목을 우리가 이제 수리적으로 아니면 해석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 현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보조 수단으로 수리물리를 이제 배우고 있는 거니까 항상 이 어떤 수학적인 계산, 연산에 이렇게 파묻혀서 내가 물리 현상을 공부하고 있는 그 원래 목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웠던 것을 저런 테크닉은 물리 역학에서 이런 문제를 풀 때 내가 유용하겠구나. 아니면 그때는 이런 미분 방정식이나 아니면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었는데 그때 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이 수리물리에서 지금 이 방식이구나. 이렇게 항상 전공 과목과 매칭을 시키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